네, 안녕하십니까. 마스터TV의 박병원입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 저희 마스트 관세사가 특별히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 분야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자, 관세사 같은 경우는 어떤 한 개의 산업 분야만을 이렇게 업무를 수행한다. 자, 이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관세사들마다 다 자신이 있는 그런 업무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이 통관 업무 외에도 이제 각종 자문이나 컨설팅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컨설팅 분야에 있어서도 특별히 이제 잘하는 그런 컨설팅 분야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컨설팅 분야는 나중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저희의 강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오늘은 이제 수입 통관 업무, 관세사의 기본적인 업무이자 가장 중요한 업무인 수입 통관 업무에 있어서 이제 마스터가 어떤 분야에 특별히 좀 자신이 있는지,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저희가 마스터에서 자신 있는 분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바로 전기전자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전기전자 분야 하면 그냥 언뜻 들어도 이제 중요하고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아무래도 이제 전자제품이 이제 어려운 그 고부가치 산업이다 보니까 이제 통관 업무 자체도 좀 까다로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장하는 법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현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이제 통합이 됐죠. 2018년도에 품목법이랑 통합이 됐는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이제 전파법, 그렇죠? 이 두 가지의 그 법을 기본으로 해서 수집 요건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로 이제 제품을 구분하고 있죠. 안전인증 대상 제품, 그리고 안전확인 신고 대상 제품, 공급자 적합성 확인, 그리고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 이렇게 네 가지로 위해도에 따라서 제품을 구분하고 그 제품별로 이제 수출 요건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제품을 구분하고 그리고 수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 요건을 취득을 대행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죠. 이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면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해외, 그죠? 외국에서 받은 인증이 있어요. 그죠?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인증을 비록 받지 않은 제품이지만 해외에서 받은 인증, 그죠? 예. 우리가 뭐 EMC, 뭐 세프티, 그다음에 뭐 CE, CB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런 해외에서 받은 그 인증서를 적용해서 국내에서의 인증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타사, 동일한 제품인데 타사에서 이미 국내에서 인증을 받은 것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국내에서의 요건 취득 절차를 좀 간소화하고, 자, 이런 부분. 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끝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관세사여야만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마스터 같은 경우는 현재도 이제 다국적 기업, 다국적 글로벌 전기전자 회사를 고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배터리 분야, 그렇죠? 굉장히 좀 중요한 산업군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런 배터리 전지 분야에 있어서도 이 바뀌고 있는 그런 규정들, 그렇죠? 이 바뀌고 있는 규정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관련된 요건들까지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전자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좀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이 요건, 수출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분야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산업군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관세사를 선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기업에서 다 그렇게 선정을 하실 거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기업 내부에 이 전담부서, 요건 전담부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규제 허가 부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RA 부서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RA 부서가 반드시 필요한 산업군, 그렇죠? 이 RA 부서가 반드시 필요한 산업군 같은 경우는 그만큼 수입 통관도 까다롭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저희 마스트의 강점을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RA 부서가 그죠? 예, 허가 승인 규제에 이 부서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산업군 같은 경우는 제가 굳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 산업군 같은 경우는 관세사들 다른 관세사랑 뭐 특별히 뭐 차별화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관세사는 다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좀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저희 마스트의 장점, 강점이 있는 그런 산업군이라고 한다면 바로 제약 의료기기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약산업 같은 경우는 특성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전기전자 제품도 그렇지만 제약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의 생명과 직결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건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전자 제품은 이제 폭발이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요건이 까다로운 거고요. 제약 의료기기 분야는 뭐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요건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요건도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그 기업의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전기전자만큼이나 제약도 기업의 규모가 크고 전부 다국적 기업이고 글로벌 기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관장을 하는 기본적인 법률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약사법이죠. 약사법이 있고 이제 의료기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법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동물용의약품 같은 경우는 동물용의약품 관련된 별도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법에서 법과 그 법 산하에 있는 각종 뭐 행정규칙이라든지 고시라든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실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관세사만이 이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약사에서 핸들링하는 취급하는 그런 품목이라 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품목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완제의약품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완제의약품 전 단계의 그런 제품들이 품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완제의약품 되기 전까지의 그 임상시험용 의약품들 그리고 원료의약품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출하 승인 의약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방사성 의약품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또 까다롭고 가장 어렵기도 한 이제 마약류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동물용 의약품, 동물용 의약품 같은 경우도 인체에 사용하는 의약품만큼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도 다 있고 국가출하도 있고, 자 그래서 동물용 의약품이란 부분도 또 따로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의약품은 의약품과 관련되어 있는 부수적인 그런 품목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의약 외품이라는 게 있죠. 의약 외품이라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나 연구개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시험 연구개발에 필요한 각종 그런 부수적인 제품들을 많이 수출입을 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축산물이라든지 뭐 시험 연구용 동물성 단백질이라든지 뭐 인체 조직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기타 뭐 각종 시약이라든지 뭐 각종 참조물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굉장히 많이 핸들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제약회사에서 다루는 다양한 제품군들을 다 경험을 해본 통관 업무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된 관세사만이 이런 업무들을 문제없이 핸들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분야를 다 해본 경험이 있고 현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 강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꼭 이제 의약품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큰 기업 대부분 이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그죠? 건강기능식품 분야도 웬만하면 다 같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도 다 이제 수출입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이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식품검역이라는 부분이 이제 필수이기 때문에 이제 검역 부분까지 다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관세사만이 이 다국적 글로벌 제약사들을 취업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스터의 두 번째 강점 분야로 제약 의료기기 분야 말씀드렸는데요. 뭐 한 가지 더 한다면 이제 그 제약 의료기기 분야는 통관 업무에 있어서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통관 전후의 그런 물리적인 측면, 그렇죠? 보관이라든지 뭐 온도 유지라든지 운송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도 또 굉장히 중요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관세사가 취급을 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저희 마스트 관세사의 강점이 있는 두 가지 산업 분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전기전자 분야,
그리고 제약, 의료기기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 화장품이라는 부분 있죠. 화장품도 이제 의약 제약 회사하고 좀 비슷합니다. 자, 제약 회사만큼 까다롭진 않지만 제약 회사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화장품 분야까지 같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강점 분야에 대해서 이 정도로 소개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전기전자 제약만큼이나 까다로워,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는 이제 화학 제품, 화학 제품에 있어서 저희 회사의 그 강점 부분, 그리고 이제 화학과 연결되는 분야가 또 이제 섬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 패션까지 연결을 해서 섬유 패션 분야의 저희 마스의 장점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